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3A 로직스를 끝으로 해서 2주차 종목들의 수요 예측 영상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A 로직스 회사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 번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근거리 무선통신이죠. NFC용 시스템 반도체 칩의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자, NFC란 10cm 내외의 짧은 거리에서 기기 간의 접촉이 없이 13.56MHz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선통신 기술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 너무나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리고 교통카드. 네, NFC는 이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 비접촉 결제가 가능하고 또 암호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보안성이 우수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FC는 출입 제어나 전자결제, 교통뿐 아니라 자동차 디지털 키, 그리고 스마트 가전, 스마트 물류, 헬스케어 등등등 적용이 되는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추세예요. 자, 이 회사는 200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NFC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데에만 전념을 해왔다고 하고요. 회사에 따르면 NFC 칩의 국산화를 이룬 업체는 3A 로직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주력 제품은 NFC 태그 IC와 NFC 리더 IC라는 것인데요. 23년 기준으로 매출의 64%를 이 두 제품이 차지합니다. NFC 태그 IC는 주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ESL, 전자가격 표시기기에 내장된 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ESL의 스마트폰을 태그해서 제품 정보를 검색하거나 모바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NFC 리더 IC는 디지털 도어록이나 차량에 장착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거나 잠글 수가 있게끔 하는 거고, 차량용 제품은 차량 도어 핸들에 들어가서 도어락처럼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제품 모두 국내 최초 유일하게 칩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해요. 네, 보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술력을 입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NFC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거라고 하는데, 회사는 특히나 자동차와 스마트 물류, 유통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자동차 쪽을 보시면 회사는 자동차용 NFC 리더 칩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신뢰성 인증인 AEC Q100 인증과 그리고 NFC 포럼의 디지털 키 인증이라는 것을 획득을 했어요. 이 디지털 키 인증은 세계에서 3번째로 받은 거라고 합니다. 네, 22년부터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주요 고객사는 현대, 기아차네요. 넘어가서 스마트 물류 쪽을 보면 회사가 태그 IC 칩을 국내 ESL 3사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자가격 표시기기. 솔루엠에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솔루엠이 ESL 글로벌 2위 업체고요. 보통 시스템 반도체는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해서 맞춤형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바뀔 확률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콜드체인이나 재고 추적 등등에도 회사의 제품이 쓰이고 있어요. 제품의 이동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물류와 배송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추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먼저 자동차 쪽에서 지금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것에 더해서 연간 3,5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생산되는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해요. 2023년 11월에 중국 심천에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해서 이미 영업활동은 전개를 하고 있고, 회사 측에 따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품 인증 시장을 추가 공략하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NFC를 통해서 정품 인증을 확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류, 패션, 화장품, 의약품, 상품권 등등 세상에는 가짜, 짝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온라인 구매가 더 활발해지면서 더 판을 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짝퉁 방지를 위해서 보통 홀로그램이나 QR코드를 많이 써왔는데 이것들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NFC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품 인증용 NFC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고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환전환 우선주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힌 것도 컸고, 요거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회계상의 비용을 얘기하죠. 그리고 21년부터 23년까지 개발비의 무형자산 상각비가 인식이 또 되면서 영업손실이 계속됐대요. 상각비가 인식이 된 거죠, 비용으로. 근데 일부 지금 상각도 완료가 됐고 상환전환 우선주도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24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회사 측이 얘기하기를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 중에 상각이 개시되지 않은 게 또 있어서 향후에 다시 무형자산 상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 듯 합니다. 수익성이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은. 자, 근데 회사가 팹리스잖아요. 팹은 없이 설계만 하는. 생산은 SK랑 TSMC 이런 외부의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인건비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단계인 공모가 산정 단계인데요. 비교 기업으로는 제주반도체와 동훈하나텍, 국내에서는 2개를 선정을 했고 중국의 반도체 팹리스인 2곳과 태국의 팹리스 업체 1곳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중국 기업들의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51.7배와 64.4배. 양심이 있었으면 이거를 추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조금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국내 증시는 또 특수하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포함시키는 게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에도 25년, 26년, 27년 추정 순이익을 다 끌어다가 썼어요.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가와 평균값 약 83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무조건 고평가인 거죠. 여기다가 할인율 52.9%에서 45.4% 조금 넉넉하게 주긴 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높여놓은 PER과 미래 추정치가 잔뜩 담긴 순이익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도 무조건 하단에서 추가 할인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상황이고요. 수요 예측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29.1대 1, 76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보다 참여 건수가 조금 더 낮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죠. 밴드가 15,700원에서 18,200원이었는데 대부분은 하단 미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원 이상에서 12,000원 미만 요 구간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11,000원으로 확정을 한 것을 보면 11,000원 써낸 기간이 가장 많았겠죠 뭐. 네,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보다 30% 낮은 11,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대폭 할인이다 보니까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뒤에서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0.13%, 수량 기준으로 0.00082%거든요. 딱 한 개의 기관이 1,400주를 1개월 확약을 신청했습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수요 예측은 보시다시피 너무나 안 좋았고요.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11,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20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22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3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16일 이틀간 진행이 될 거고요. 돈을 아끼시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루치 파킹 이자라도 더 받으시려면. 자, 환불은 18일, 16일 기준으로 이틀이 소요됩니다. 자, 상장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장을 하겠네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청약은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미래는 최소가 20주, 신한은 10주예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63,200주가 배정됐는데 여기는 직원 수가 3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38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800만 원 정도라 어쩌면 좀 미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2.22%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29억 원, 비교적 가벼워지긴 했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40.03%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존 주주는 전문 투자자와 벤처금융들 그리고 개인들, 다양한 개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한번 보니까 투자 단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해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시면 가장 높은 단가가 3,500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시면 8,500원, 9,805원 요게 그나마 높은 발행가액이었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여전히 공모가 11,000원보다는 모두 아래에 있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고 뭐 가벼운 편이기는 한데 기존 주주 비중은 40% 정도 있고 다들 공모가보다 투자 단가가 낮다.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선은 할인이 조금 통 크게 이루어진 느낌이니까 괜찮은 가격인지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참고해서 24년 추정 순이익인 26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국내 기업인 제주반도체와 동훈하나텍의 평균 PER 23.7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은 약 6,635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24년 추정 순이익 기준으로도 지금의 공모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나마 25년 추정치를 20% 할인율로 땡겨온 58억 원 정도를 적용을 해봤을 때에는 주당 평가가액이 약 14,802원으로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년 추정치와 25년 추정치 둘의 딱 가운데를 계산을 해보니까 1,718원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딱 공모가 근처죠. 그러면 11,000원. 그래서 사실 뭐 가격이 아직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막 안 되는 조건에서 해당하는 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적자인데 상단 초과 또는 상단에 밀어붙이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덕분에 사이즈도 좀 확 줄어들고 있긴 하고요. 자, 근데 뭐 그럼에도 3A 로직스는 되는 조건 중에서 확실하게 해당을 하는 건 단독 상장이라는 거 딱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거는 제가 사실 가볍다라고 할 때는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 또는 100억 원대 그리고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조건까지 막 확 내려간 건 아니고 세모 정도를 줄 수가 있겠네요. 세모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온코넥 테라퓨틱스랑 뭐 사이즈나 기존 주주의 비중이나 이런 거 조건상으로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온코넥 테라퓨틱스는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와 같은 수준이거나 높은 케이스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3A 로직스는 전부 다 공모가보다 지금 낮다라는 게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청약에 적극 참여를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요인이에요. 네, 오늘 얘기했던 긍정 요인들, 위험 요인들 따로 정리해봤으니까 참고해서 마지막으로 상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얘기한 거 내용 정리만 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3A 로직스는 16일이 청약 2일차가 되는데요. 이날 벡트와 MNC 솔루션이 상장을 하거든요. 예상보다 두 종목 모두 성과가 다 좋다면 그 뒤에 분위기가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사이즈는 충분히 소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우선 16일 두 친구의 성과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하고 끝낼게요. 미래에 32만 5,050주, 신한에 13만 9,300주 배정됐습니다. 균등은 절반이 되겠고요. 미래는 최소가 20주 11만원, 신한은 최소가 10주 5만 5천원 준비하면 됩니다. 미래는 기본 한도가 32,000주 1억 7,6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신한은 9,000주 4,950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조금 애매해서 딱히 끌리진 않는데 16일에 벡트와 MNC를 보고 저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1일차 경쟁률 라이브를 틀어놓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잠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